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최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엔젤트리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혁 대표님이나 저희 이은희 팀장님, 제가 평소에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지난해도 그렇고 세움과 엔젤트리 통해서 같이 많은 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가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엔젤 추리를 통해서 프리즌 리바이벌에서도 이제 이렇게 담장 밖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움은 담장 밖에 남겨져 있는 수용자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기관입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도 원데이 캠프 할 때 와서 세움 이야기를 해서 그때 같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저희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제가 지금 현재의 세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세움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저희가 아마 점심시간이 12시 10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밥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움이 저희 뒤에 저희 이경림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 파운더시죠. 설립자이시고, 저희가 세움이 존재하게 된 한 가지의 믿음은, 모든 아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고, 모든 자녀는 부모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당당하다. 참나 초반부터 이러면 곤란한데요. 당당히 서야 한다는 믿음에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저희가 대표님께서 홍대 오피스텔 직원이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대표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세움이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아이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안에 세우셨다라는 그 구절에서 저희 세움이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움은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11년 차, 작년에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전 직원이 10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아주 힘든 시간을 또 보냈지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움은 프리즌 리바이벌의 시작은 보면 담장 안에 계신 분들을 시작을 해서, 아마 담장 밖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생각했다면, 저희는 담장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유한 존재로서 적군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수용자의 자녀, 담장 밖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은 연간 54,0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평균으로 오늘 지금 수용자의 자녀 라고 생각하면 한 1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가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실 고통과 트라우마와 참 힘든 환경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모가 사라졌고, 그 부모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이들이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육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 저희 세움에도 그런 반은 저희를 지원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반이 계시다면, 세상의 반에 또 다른 분들은 왜 가해자의 자녀를 돕느냐라는 비난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사회적인 편견이나 시선을 매몰차게 아주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환경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희가 PPT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세움 비전을 새롭게 수립을 해요. 저희 미션은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세움 비전 2530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지난 10년의 저희 경험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원데이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이 비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잠재력과 역량이 있는데 부모의 수감이라는 사건 때문에 사실 넘어져 있고 그런 잠재력에 숨겨져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세움은 저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역량을 스스로 발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향후 5년을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어떤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처음에는 이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직접 이 활동들에 참여하는 모임들을 저희가 더욱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전략 목표 2번째는 저희가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님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다 보면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 상담 지원을 하거나 이제 부모의 양육자 교육 활성하는 거,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2015년부터 초창기부터 있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그때만 해도 데이터도 없고 우리 한국의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데이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떤 연구조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현장을 지원한 것과 동시에 조사 연구를 굉장히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수용자 자녀 이런 것들 딱 검색을 하면 많은 조사 연구가 나와 있고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어쨌든 수용자의 자녀의 인권 옹호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매해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법 개정 모니터링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저희가 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이 저희가 계속 법 개정을 위해서 발의하고 그랬는데 12월 1일 날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된 거 10년 만에 어떤 저희 열매로 맺어졌고, 그리고 이뿐만 아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이런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태 환경을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저희가 권역마다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프리즌 리바이벌 통해서 저희 멘토링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매칭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향후 5년에는 더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또 좋아하시는 게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전문가를 좋아하시고 네트워크를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10주년 기념으로 하나는 뭐 했냐면 국제 컨퍼런스를 세움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청년들이 와서 저희가 4일 동안 이런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열매도 맺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용자의 담장 밖에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때 3가지 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부모님이 딱 수감이 되었을 때는 가족들, 양육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이 처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큰 당혹감과 어려움들을 겪어서 사실 넘어져 있는데 이 그런 자리에서 좀 일어설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좀 안정화가 되면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과 편견의 담당에 좀 맞설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순환적 역할도 하고 좀 그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올라설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가장 저희 세움을 놓고 하는 가족들은 모든 수용자 가족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세움을 두드리는 수용자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99%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지원을 좀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불안함과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움 상담소를 통해서 어떤 심리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안정감을 찾으면 저희가 좀 스킨십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좀 당당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이제 자조 모임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갔을 때 이런 활동을 할래 할 때는 모두가 방어적이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들을 느끼지만, 사실 이제 저희와 라포가 잘 형성이 된 이후에는 이런 멘토링, 1대1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움을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세움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스킨십을 하고 하면서 좀 어떤 신뢰의 경험들 그리고 성장과 변화의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번 두 번째 단계에서 세움과 많은 이런 소통들을 오랜 시간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한 20대 청년들로 자라고, 그리고 사회에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고 있을 후배들에게 따스한 선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가까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마지막 단계들이 이제 우리 세움이 초반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에 있다면, 이제 지금은 저 권역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깊게 가까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아끼는 당사자 청년 자문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 멘토리 활동을 몇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가고 이렇게 서포터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모습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어떤 세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가 25년도가 세움의 1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움 10년의 열매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보람되게 느꼈던 열매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들 좀 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움의 서포터즈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세움에서 함께 사역에 동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서포터즈 저희가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수용자 자녀들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용자의 자녀들을 저희가 수용자의 자녀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저희 사진이 안 보이시네요. 지금은 사실 우리 아이들, 세움에서 10년 동안 만나서 20대로 자랐던 아이들이 바로 세움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에 세움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 업무적으로 바쁘지만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 캘린더를 보면 누구 방문 누구가 있고, 어느 날은 동시에 막 와가지고 위에 4층에 앉을 자리가 없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참 따스했는데,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아이도 있지만 군 제대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인사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작년에 불국시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27% 안에 합격률에 자기가 들었다며 세움에 꼭 인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고 있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본인이 이제 중증 장애인 그런 동생을 데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8살이 벌써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선생님, 세움에 선생님들에게 집들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대표님하고 저를 이제 초대를 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떡국, 자기가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는 게 떡국이라 해서 떡국을 끓여서 저희에게 대접을 했는데 너무 맛이 좋았고, 저보다도 너무 잘 끓여서 제가 비법을 지금 전수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제 세움에 어떤 일을 할 때 선생님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자문단 활동을 이렇게 2021년부터 했는데, 이제 청년 자문단은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담장 안에 있으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가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한 20대 청년들이 한 해기에 이렇게 10명 정도 아이들이 만나서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이 책을 자문단 4기 2024년에 활동했던 아이들이 함께 1년 동안 쓴 책이에요. 10명의 20대 대학생들이 자신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도소에 담장 안에 있었을 때 자기의 경험들을 이렇게 함께 저희가 쓰게 됐는데, 굉장히 무더웠던 8월 여름에 제가 2박 3일 우리 아이들을 가두고 초안을 작성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님도 저도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어머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나라까지 막 떨어져 가고 있었는지 이걸 기억하는데 아이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초기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 이야기를 되게 밀어내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2박 3일 동안 초안을 작성할 때 2박 3일 동안 가평 우리 마을 거기 가서 작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짧은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이 글을 쓰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고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수정하고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깊이 작업을 하면서 한 아이는 사실 몸에 마비가 왔어요. 몸에 마비가 와서 되게 털썩 주저앉고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자기가 아직도 괜찮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이 작업을 그 이후에도 이제 12월, 1월, 올해 1월까지도 계속 작업을 했는데, 마침내 이 작업을 다 끝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도 고통스러웠던 아이도 자기의 정체성, 수용자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할 때는 아까 온몸에 마비가 왔다고 했던 친구는 19명의 자기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커밍아웃 했다는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도 돌보는 그런 작업까지 간 게 10년의 가장 열매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법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수용자 자녀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었고, 그 이유는 앞으로 정부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는 이제 처음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 개정이 된 법의 근거를 통해서 향후 저희 세움은 이제 더 정말 현실적으로 수용자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저희 대표님도 정말 잠을 안 주무신 24시간 풀 가동하시는 분 같은데, 이쯤 했으면 세움이 참 된 것도 같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세움에 있으면서도 느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세움에 하나님이 주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호 엄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갱년기가 시작이 되었나 봅니다. 진호 엄마는 제가 너무 요즘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엄마이고,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은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하거나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연락을 한 엄마인데, 이 엄마는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제 수감이 되어야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보증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도 그 모든 책임, 채무들이 다 넘어왔고, 그거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사실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엄마는 모든 피해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막 지금도 수사 중인 일들을 다 없애느라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피해자들을 하루에 250통씩 막 엄마에게 전화를 해두면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막 욕을 어머니한테 해대면서 어머니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수감이 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 비용을 조금 받는다고 해도 사실 하루하루 한 아들을, 진호를 키우면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잠시 보석으로 나왔다가 아버지가 사실 450만 원에 월 100만 원 하는 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사실 채무밖에 없는데 월 100만 원을 감당할 월세도 없어서 450만 원 보증금에서 다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움에 이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저희는 저희가 예산이 없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제 주거 지원을 했어요. 저희에게도 사실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저희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결정이지만 1년 동안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진호랑 엄마가 주택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가 찾아와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개쌍욕을 하면서 아이를 협박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엄마는 도저히 월 100만 원을 계속 월세를 지급한다는 것은 세움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 것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저희가 마련해서 세움 이름으로 이제 작은 원룸을 저희가 구했고, 작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따스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 주었고, 지금도 월세 지원, 월세는 이제 100만 원은 너무 무리가 되니까 월세를 좀 낮춰서 지금도 사실은 작년 12월까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저희 세움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진호와 엄마는 거리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엄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는 기도방이에요. 엄마가 다니는 기도실에 매일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아이를 데리고 시도 없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럴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진호가 지금 엄마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세움에 가서 상담실에서 진호랑 엄마가 상담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있을 텐데 엄마의 그 힘든 모습을 봐서 아이가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당했거든요. 피해자를 통해서 받은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실의 방을 아이가 자라면서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를 위해서 저도 굉장히 기도하고 있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진호 엄마를 위해서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가족만 해도 진호 엄마의 이야기, 한 대표의 이야기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수감이 되면서 거리로 나온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움의 다음의 스텝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말 못하고 있는 수용자의 자녀와 가족 중에서도 거리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는 아이와 그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에게 연결이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아이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동이 그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담장 안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이 안정적인 가정 안에서 다시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쉼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 쉼터 마련을 위해서 수용자의 자녀와 가족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즘 리바이벌에 저희 함께 하시는 우리 발런티어 분들도 세움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생각하실 때 이런 수용자 자녀의 이런 쉼터 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고등학생 청소년 영성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움의 선생님들이 먼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동아리나 이렇게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던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런 재미있는 저 영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 재미있는데 저는 선생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캠프도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과 저와 그 멘토 선생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해야지 라는 거로 해놔서 그냥 일단 숙소는 예약을 해두었고, 저희가 이걸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캠프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건강하고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임 안에서 아이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이름은 만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활짝 날아오르는 비상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세움도 되게 엔젤 트리와 그리고 프리즌 리바이벌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캠프와 그리고 쉼터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진호 엄마와 아이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